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대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수업이 재밌었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은요. 오늘 이 하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또 어떤 사람들 멋있게 나는 오늘만 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각오를 하고 뭘 도전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늘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내일은 못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유학을 왔는데 이 수업을, 이 세상을, 이 지역을, 이곳을 다시는 못 올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그냥 영어 공부를 하러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공부를 심취하게 된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어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성적, 그때 당시 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은, 매니지먼트가 약간 좀 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도 잘 유지하고 그래야지 미래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좋아한다고 영어를 좀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취직이 될까요? 성적이 나쁜데? 한국에서는 성적이 나쁘면은 이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대학교의 공부 내용을 어떤 스타일로 공부했는지, 저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 얘기했는데, 수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구나, 사실은 성적이 나빠도 바보가 아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A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 무식한 새끼는 또 어떤 무식한 애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씨발 A 플러스가 없네? 뭐 그저 그렇네?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A 플러스라는 시스템은 없어요.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A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A는 한국으로 따지면 A 플러스라는 뜻이죠. 뭐 일단 그런 건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산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항상 그래서인지 몰라도 수업을 들을 때 가능하면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갔더니 과학 과목을 세 과목을 들으래요. 세 과목을. 근데 그 세 과목 중에서 어려운 과목으로 가능하면은 영어 단어가 많이, 또는 어려운 과목으로 과학 과목을 세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학 뭐 이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 과목도 어려운 과목으로만 들었습니다. 기초 교양 과목도 있어요. 뭐 그것도 사실 수학 1, 2를 하잖아요. 수학 1, 2를 하면은 3을 해도 돼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1, 2를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그때 당시 인터넷 없으니까 일단은 그 전자계통으로 그런 쪽 해도 되는데, 그런 이제 영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사용 안 하는 그런 수업을 해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업만 듣고 싶었어요. 그게 심지어 내 성적을 깎아먹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각오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뭐 D, F를 받을 것이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수업 들으면은 뭐 특별히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업을 성적도 잘 받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냥 뭐 영어 많은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처음에는 이왕 수업을 듣는 거 영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점점 하다 보니까 성적도 이왕이면 좋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도 있었고 나쁜 성적도 있었고,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네 이런 성적도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서 심리학을 수업을 들었거든요. 심리학 수업을.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서 심리학 수업 들으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심리학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됐죠. 그런데 느낌상으로 심리학 하니까 영어를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아. 다 영어로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에서 그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한국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놀랐던 게 있었어요. 심리학이 의사일 수도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박사인 분이 저희 교수님이었는데, 의료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심리학이 있대요. 근데 의료 심리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 박사인데, 우리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도 심리학과 수업을 가르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자기 이제 병원 같은 거 심리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차리고, 뭐 아니면 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또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심리 치료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과 그냥 말만 하고, 너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과 하면요 이런 말을 해요. 너 어린 시절 나쁘게 보냈구나. 너 부모님한테 맞았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하는 쓸데없는 수업이다 뭐 그런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의료 용어 있잖아요. 의료 용어. 뭐 심리적인 의료 용어. 그리고 뇌에 대한 단어들, 영어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왜 영어로 말을 안 하지?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미국식 농담이에요. 사실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심리 상태라든가 뇌라든가 뭐 이런 머리, 성격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낯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영어 공부하려다가 이거 완전히 의료 용어 공부하고 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당연히 나중에 도움이 됐어요. 뭐 그게 꼭 제가 인생에 도움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살다 보면 그런 단어들이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않는 단어일 수 있는데, 어쩔 때 병원에 갔을 때, 어쩔 때 누구하고 무슨 얘기했을 때, 어쩔 때 텔레비를 봤을 때, 뉴스를 봤을 때, 신문을 봤을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헤드하고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수업들은, 많은 수업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인생에, 근데 그 수업을 집중해서, 그게 사실 성적이 나쁘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수업을 듣는다면 나중에 단어 한 개, 두 개, 세 개, 문장, 표현 이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단어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정보가 좀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멀티랭귀지, 다중 언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을. 그럼 다른 사람보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뭐 일단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을 없는 사람보다는 아니 원시시대 말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언어, 단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정보를 불러들이는데 정보를 소화하는 데는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들을 왜 들었나, 뭐 대표적으로 심리학 같은 경우 아니면 철학 또 이런 수업을 그걸 왜 들었나. 그게 뭐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철학 같은 경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철학적이 되죠. 책 읽다 보면. 근데 왜 그 수업을 들었을까? 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내 중간에 내가 살다가 보면은 터져 나오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거죠.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지 않고 나 아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통해서 좀 더 큰 부피의 정보들을 더 얻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다양한 수업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유학을 왔을 때. 그리고 영어가 많은 수업, 책을 많이 읽는 수업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움직인다든가 수학 공식을 한다든가 과학적인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왕이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수업도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가능하면은 많은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않았던 표현을 갖다가 배우는 게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갖다 습득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표현, 단어, 뭐 문화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함으로써 잊지 않게 제가 한국말을 잊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제가 한국 책을 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신문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꾸준히 계속해서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다 이거죠. 당연히 중간중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해보고 다른 말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구나 찾아내는데 그래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 수 있는 영어 단어 알츠하이머 아시죠? 파킨슨 들어보셨죠? 그건 뭐 당연히 그걸 뭐죠? 브레인이라든가 헤드 이쪽 심리학 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심리치료, 심리학, 심리의학 뭐 인지를 못하고 뭐 그런 병 있잖아요. 치매 뭐 보통 이런 걸 다 cognitive disorder라고 하죠. 보통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disorder라고 하죠. 아니면 neurocognitive disorders. 그러니까 뉴로는 이제 신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건 이제 뭐 배운다든가 기억한다든가 생각한다든가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걸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그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cognitive disorder 그 병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뭐 둘 중에 어떻게 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이런 단어가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배웠다 이거죠. 다른 표현은 재미있는 표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brain fog. fog는 안개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brain fog. brain은 머리 안개, 뇌 안개, cognitive disorder, cognitive dysfunction. 생각하고 뭐 기억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 속에 안개가 꼈다. 그냥
그 단어만 딱 봐도 여러분들 느낌이 오잖아요. 아, 브레인 포그. 근데 브레인 포그를 좀 더 이제 즐겁게 한다 그러면, 아니 좀 어렵게 한다 그러면 뭐 카그니티브란 단어가, 인지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또 이런 말도 배웠어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데, 디프레션. 여러분들 다 아시죠? 디프레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우울증이라고요. 디프레션. 사실 우울증은 다 아는데, 뜻은 다 아는데, 우울증을 한자로 써보라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알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써보라면 또 못 쓰는 사람들 많겠죠. 근데 디프레션을 갖다가 재밌는 표현으로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블랙도그라고 해요. 블랙도그. 검정개, 검정 강아지. 모르겠어요. 검정 강아지가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 자는 모습이 상당히 좀 침울하고 뭐 그런 느낌, 슬프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인간 눈에. 그래서 블랙도그란 말은 디프레션, 우울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수업 안에서 어려운 단어와 또 일반적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저 아는 단어인데? 그 아는 단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의 호기심을 잡아당겨서 더 큰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정보가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거야 미래에. 이런 상상도 하시면서 기록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쓰일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인생이 아주 조금 기분 좋아지겠죠. 아주 조금 발전되겠죠.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죠. 사실 아주 조금 좋아지는 인생, 아주 조금 오늘보다 내일 그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뭐 라디오를 듣고 테레비를 보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을 오늘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제가 부자가 되고 공부를 오늘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